어릴 적 시골의 담장밑이나 장독대 옆에서 붉은색의 닭벼슬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을 한 꽃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을 더위를 이기며 무거운 꽃을 달고 있음에도 끄떡없이 버텨온 꽃 이름 아시겠죠? 맨드라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하는 남자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닭벼슬을 머리에 이고 있는 꽃이라는 주제로 맨드라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생태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와 특히 재미있는 설화가 뒤에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드라미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맨드라미는 비름과의 한해살이 초본류로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합니다. 키는 90cm 정도로 곧게 자라고 줄기가 붉은 빛을 띠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계란형 또는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7월에서 9월에 걸쳐 원줄기 끝에 꽃줄기의 윗부분이 넓어지고 주름진 모양을 한 숱하게 벼슬처럼 생긴 꽃을 피우는데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으로 피며 꽃받침은 5갈래로 갈라지고 수술은 5개에 암술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꽃받침에 쌓여 있고 옆으로 갈라져 뚜껑처럼 열리며 3개에서 5개의 검은 종자가 나오는데 윤기가 납니다. 맨드라미의 다른 이름으로는 닭의 벼슬을 닮았다 하여 개관화, 개두화, 백만오라화, 백만워라비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영어 이름도 칵스코브, 즉 숱하게 벼슬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같은 의미로 부르고 있는 꽃이며 모양이 닭벼슬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촛불형 맨드라미도 공원 등의 화단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울 안에 심는 여름꽃의 상징인 맨드라미와 봉선화가 일본으로 전해진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 성종 5년 12월에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사신들의 손에 각종 면포와 인삼, 화문석, 유기그릇 등 토산품과 함께 봉선화, 양귀비, 맨드라미, 해바라기 등 4종류의 씨를 각각 한 봉지씩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봉선화와 맨드라미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담은 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기를 상징하여 옛날에는 울타리 안에 많이 심었으며 어릴 적 집집마다 맨드라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꽃이기에 꽃잎을 이용하여 술떡을 만들 때 색깔을 내게 하였고 술을 담글 때도 꽃잎을 넣어 붉은색으로 만들어 술맛을 더했다고 하며 종자에는 지방류가 풍부하고 니코틴산이 함유되어 있어 한방에서는 꽃과 종자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안과 질환에 좋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 때 문신인 이규보가 자기 집 뒤뜰에 핀 맨드라미를 보고 지은 시가 있어 소개해봅니다. 온갖 꽃 피고 진 지 이미 오래이건만 가만히 보니 이 꽃은 올해도 가노나 서리를 없인 여긴 국화와 늦게까지 친하니 무슨 꽃인들 서로 비교가 되랴. 온갖 해도 볼수록 새로우니 꼭 닭머리는 아니지만 닭머리와 똑같구나. 아무리 읊어 비유해도 끝내 신통치 못하니 어찌 꽃다운 마음 벌써 시든 것이 아닌가. 어지러이 성하게 피어 높기도 혹은 낮기도 하며 붉은 깃발처럼 찬란하여 가지런히 서있네. 온갖 꽃은 마치 얇은 비단 가위질 해놓은 것 같지만 이 꽃은 마치 두꺼운 명주에 자주색 물들인 것 같구려. 줄기의 치밀한 결 조금 연약하지만 거친 바람 소나기에도 끄떡없다네. 모란꽃, 작약꽃은 잠깐인데다 그 절색 또한 우리가 바랄 바 아니지만 다음 가는 것이나마 오래 볼 수 있으니 서시를 한번 보고 마는 것보단 조금 낫구려. 들으니 그대는 조격을 받고 없는 일을 파하고
불서만을 읽는다더군. 이규보가 지은 개관화라는 시인데요. 맨드라미를 보고 다른 꽃들과 달리 늦게까지 필 뿐 아니라 거친 바람과 소나기에도 강건한 자태를 갖는 꽃이라고 칭송한 글로 맨드라미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유형을 묘사한 글입니다. 맨드라미에 얽힌 설화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 로마 시대에 베르로라는 충성심과 정의로움으로 황제의 신임을 받는 장군이 있었는데, 간신배들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계략을 꾸며서 그를 전쟁터로 나가게 하였다. 전쟁터를 떠돌기 10여 년이 흘러 황제의 부름을 받고 노마로 돌아와 보니 사치와 허영으로 노마가 흥청거리고 있고 황제 주위에는 간신배만 들끓고 있어 실망한 장군은 차라리 전쟁터에 다시 나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간신배들은 베르로 장군이 전쟁터로 다시 간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와 황제의 자리를 넘보기 위함이라는 말에 황제는 베르로 장군을 잡아들였고 좁은 방에서 젊고 힘센 30명의 병사와 싸우겠는데, 이것은 장군을 죽이려는 간신배들의 계략이었다. 젊은 부사 30명은 벅찬 상대였으므로 장군은 끝내 쓰러졌고, 그 틈을 타 간신배들은 황제에게 칼을 뽑아들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베르로 장군은 다시 일어나 황제 앞에 서며 방패로 간신배들의 칼을 막아냈고, 힘겨운 싸움 끝에 마침내 간신배들을 모두 처치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제서야 장군의 충성심을 깨달은 황제는 몹시 슬퍼하며 장례를 치루었는데, 얼마 후 무덤 앞에서 방패처럼 생긴 빨간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맨드라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옛날에 노모와 장가를 가지 않은 나이가 많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숲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부모님과 이 고개를 건너는데 부모님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저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했다. 안 그래도 장가 들고 싶었던 총각은 신이 나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고 어머니도 반겨주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엄청 큰 지네가 방을 쓱쓱 기어다니다가 펑 하면서 며느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괴물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았고, 집에서 기르는 닭이 며느리만 보면 자꾸 쪼아대자 아들은 닭을 마구 때리면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어느 날 고향에 가고 싶다는 여인의 말에 부부가 같이 길을 떠나는데, 그날 밤 부인이 지네로 변하더니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려는데 그때 집을 나갔던 닭이 나타났고 닭과 지네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참을 싸우던 닭과 지네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본 아들은 닭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겨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주며 제사까지 지내주었고, 다음에 무덤 앞에서 꽃이 하나 폈는데 꽃이 닭의 벼슬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닭벼슬 꽃이라고 하였는데 이 꽃이 맨드라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닭과 지네는 상극이면서 천적관계로, 지네가 나타나면 닭은 발로 밟고 부리로 쪼아 죽이며 닭뼈를 땅에 묻으면 지네가 모여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닭벼슬을 머리에 이고 있는 꽃이라는 주제로 맨드라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담은 꽃, 다른 꽃들과 달리 늦게까지 필 뿐만 아니라 거친 바람과 소나기에도 강건한 자태를 갖는 꽃, 방패가 환생하고 닭이 환생하여 만들어진 꽃, 이 꽃이 바로 맨드라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친구들에게 공유, 댓글까지 종합 선물 세트 5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